자, 원의 방정식 볼게요. 원의 방정식. 음, 여기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하면 요점이지, 요점. 중심. 한 정점이 바로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이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모임, 집합. 정점은 원의 중심, 일정한 거리를 요 R을 반지름이라 하죠. 그러면 그 자체 방정식의 기본형이 뭐냐? 기본형.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 여기를 뭐 O라 하고 A라 하면 AO의 길이가 R이죠. 그러면 AO의 길이는 루트 X-A 제곱 Y-B 제곱. 그게 R이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표준형입니다. 네. 표준형. 이 표준형이 바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형은 원점일 때, 이 중심이 원점일 때 A에 0 놓고 B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 일반형은 얘를 다 전개를 했을 때 다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를 그냥 라지 A라고 합시다. 라지 AX 플러스 B의 개수를 그냥 B라고 해서 BY. 나머지 얘를 다 싹 엮어서 C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알겠죠? 일반형.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반형을 다시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하면 있습니다.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하면 이거 변형할 수 있죠, 그죠? 변형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지름. 자, 이 부분이 반지름인데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되고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심이 0으로 두고 0으로 뒀을 때 나오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a, y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x, y가 중심의 좌표입니다. 중심의 좌표. 그 반지름은 요게 이제 우리가 루트 r제곱 r제곱이 우변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r제곱이 됐으니까 r은 반지름은 루트를 씌워서 나타낸 거죠. 됐죠? 그래서 네. 얘가 원이 되려면 루트 안에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원 조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알겠나? 네. 다음에 자 조건에 맞는 원의 방정식의 작성.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 중심이 a, b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x-a 제곱 y-b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맞죠? 그 다음 네.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일반형에다가 푸는 겁니다. 일반형.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세 점을 뭐 한다? 대입하겠죠. 대입해서 ABC의 연립방정식을 푼다 했습니다. 자, 원이 X축에 접하는 경우, 자, 그림이 이렇게 있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첫 번째 그림. 원이 X축에 접할 때, 음, 여기서 중심은 A, B인데, 반지름이 중심의 Y 좌표랑 Y 길이랑 똑같죠. 그때 R은 절대값 B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쓸 때 X제곱,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R제곱에서 R을 절대값 B로 쓰고
제곱을 하면 그냥 제곱하고 같으니까 b제곱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뭐하고 같다? y좌표랑 같았죠. 자, 중심의 뭐 y좌표와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값 b다.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경우입니다. y축에 접하는 경우 요때죠. 특징이 뭐예요? 중심의 뭐 x좌표가 x의 길이가 좌표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죠. r은 절대값 a다.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우변이 뭐 된다? 절대값 a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크기 길이 그런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a가 됩니다. 자,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하나는 중심이 1, 3, 4분면에 있을 때고 하나는 2, 4, 4분면에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1, 3에 있는 경우가 이거죠. 얘랑 얘네. 그죠? 1, 3에 있을 때는 보시면 중심이 r, r이고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즉 중심의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근데 2, 4, 4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이 부호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부호가 반대죠. 맞습니까? 그런 네. 특징이 있다. 1, 3에는 중심의 부호가 같고 2, 4, 4분면은 중심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중심이 1, 3, 4분면에 있을 때 이봐 x 마이너스 r 제곱 중심이 r, r이죠. r, r y 마이너스 r 제곱인데 반지름 또한 r입니다. 그죠?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반지름을 여기서는 b로 바꿨고 여기서는 b로 바꿨고 여기서는 왜 a로 바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미지수를 줄여 보고자 하는 그런 얘기지. 그죠?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쓴 거고 그러다 보니 x축, y축에 다 접하게 되니까 아예 a는 b는 다 사라졌고 r로만 통일이 됐어요. 아주 간편한 식이 됐지. 알겠지? 그 다음에 2, 4, 4분면에 있으면은 자 x 플러스 r 제곱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 부호 뭐야? 부호가 중요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겠지? 알겠는 걸로. 네.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와 절대값과 같고 중심의 y좌표 절대값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 두 점 A, X, Y, X1, Y1과 B, X2, Y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는 것은 이 말이지. 그쵸? 이런 말이지. 됐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점 AB를 일단 AB의 뭘 구한다? 길이. AB의 뭘까요? 좌표.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A점과 B점의 중점. 길이가 같죠. 그렇죠. 중점입니다. 중점.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 길이를 구한다. 그 길이를 구해서 반하면은 반지름이고 그대로 두면 지름이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암기할 사람만 암기하고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중점을 구했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지름을 반하면 나옵니다. 그냥. 알겠죠? 그 다음 원의 성질의 이용. 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죠. 그래서 네. AP와 BP는 뭐다? 수직이다. 수직. 됐나? AP와 BP는 수직입니다. 그럼 수직이면, 자, 수직이게 되면, 쌤이 예전에 설명했는데, 만약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두 개가 수직이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했지? 두 직선이 수직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바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전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외울 필요는 네. 없어요. 됐죠? 3.3.3 원과 직선과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선과 원을 연립해서 판별식 D 부호를 정한다. 자, 이거지 이거. D가 0보다 작으면 직선과 원이 만나질 않고 0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는 막 네. 무식하게 막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선생님이 항상 요거 잘해라 그랬지.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 공식에 대입하려면 직선을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 했을 때 D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D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더 큽니다. 반지름보다. 그러면 안 만납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R보다 작을 때 D가 R과 같을 때 그리고 D가 R보다 클 때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알겠죠? 유나야 질문 있나? 네. 아니요. 자 이제 현의 길입니다. 현의 성질. 원의 중심모와 원의 중심과 두 점 원위에서 만난 한 직선에 대해서 만난 두 점. 삼각형 OAB는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현을 어떻게 하죠? 예전에 배운 건데 수직 이등분. 수직 현을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현을 수직 2등분한다. 됐죠? 그 다음에 현의 길이를 구하면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 D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쓰면은 요거 아까 중심에서 현의 수선 내리면 2등분 된다 했죠? 2등분 됐으니까 이 길이가 2분의 L입니다. 그쵸? 근데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이 길이의 제곱은 R제곱, B변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것을 이용해서 구한다. 알겠죠? 네. 공식 알아야 돼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2등분 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뭐라 했어? 원은 항상 그 접선의 방정식이 따라오고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항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팁부터 보면 원 위의 점 P,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 OP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OP의 기울기 x 증가량이 Y1. 요게 지금 x1이고 y1이니까 x1분의 y1이고 그 다음에 선분 OP는 P에서 접선 L의 수직이다. 수직이므로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자 수직이니까 곱하기 기울기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는 1.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2점 이거니까 공식 있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의 x 마이너스 x1이다.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네. 따라서 즉 어떤 식이 됐냐면 자 이거 좀 이항해보자. 양변을 y1으로 곱해. 그럼 y1 y y1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시키면 x1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되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우변에 있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뭘까? 여기서 r제곱이라 했으니까 됐어요.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x1x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 y는 r제곱. 됐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식 어떻게 외우라 했었지? 자, x 제곱이면 x 곱하기 x고 y 제곱이면 y 플러스 y인데 이 하나씩 x1을 하나 여기 주고 y1을 하나씩 주면 공식이 x1 x y1 y는 이렇게 됐죠? 1차식 맞아요? 1차식? 네. 1차식. 그러니까 x 곱하기 x에서 x1을 하나 주고 y 곱하기 y에서 y1을 여기 하나 주고 그러면 이 x 곱하기 y가 x1 x y 곱하기 y가 y1 y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전체는 1차식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거도 사실 밑에 거는 위에 걸로 공식을 못 써요. 오케이? 그러면 공식 못 쓰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그냥 풀면 돼요. 뭐 어떻게? 중심이 바뀌었네. 접선. 이렇게 해서 방금 풀었는 그대로 요 방식대로 풀면 나오는데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x1-a x-a y1-b y-b는 r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긴 해요. 있기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가 m일 때. 자,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y절표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n이라 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네. 공식을 이건 공식 외우세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풀마 r의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 요거는 아까 전에 기울기가 m이 접선의 방정식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요거라 두고 대입해서 판별식 t가 0 놓으면 결국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의 접선을 이렇게 하고 기울기는 주어졌습니다. n을 찾아야 돼요. 대입해 갖고 정리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 판별식 t가 0. 그래서 구하면 n 값이 나오니까 n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식이 y는 mx 풀마 r의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돼요. 오케이?
외워야 네. 됩니다. 한 네.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 M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점은 주어졌고 M은 몰라요. M은 모르는 상태에서 M만 구하면 끝이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 y-y1은 기울기에 x-x1 그래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 d와 r이 같다. d와 r이 같다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m을 구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가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한다. 자, 또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1, y1 이 접점을 하나 생성을 하는 거야. a, b로 설정을 하고 a, b에서의 뭘 구한다? 접선식을 구한다. 접선식. 그 접선식이 뭐예요? 아까 배운 거. 원이 x제곱, y제곱, 원점이라 쳤을 때 r제곱이라 하면 뭐 했어요? 아까 x1, x 아이고 AX 플러스 BY.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AX 플러스 BY. 아, 그렇지. x 곱하기 x니까 x 대신에 이 a를 하나 주라 했죠. ax 네. 플러스 그 다음 by는 r제곱을 해서 접선식을 구한 후에 어디다 대입한다? 마지막에 요걸 대입하는 거야. x1, y1 이걸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점 a, b를 원의 식에 또 대입을 해서 왜냐면 a, b가 원위의 한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다. 요거 해서 식을 만들면 돼요. 두 식을 뭐 한다? 연립해서 ab를 구한 다음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세 번째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원에 해당하는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식을 작성합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x1, y1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m에 관한 방정식을 만든다. 풀어서 m을 구한 후 대입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입니다. 외부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고 그렇죠? 접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써서 구한다. 여기까지 알면 되고 그 다음 접선의 공통 외접선입니다. 이게 공통으로 외접하고 있는 거. 그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외접선의 길이. 이거 구할 때는 반지름과 반지름을 이용하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렇죠? 거리를 구한 다음에 자, 우리가 요렇게 요거랑 평행선을 긋고 요게 L인데 여기도 L이라 두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이게 R이고 이게 R-이니까 R 마이너스 R 다시 돼야 돼. 맞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해서 이 길이 세 개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지나가는 이게 공통 네 접선인데 요 길이가 네 접선의 길이에요. 요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요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고 요거 반지름 이용하고 연장선을 그어갖고 얘랑 또 평행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 나면 삼각형이 생기죠. 직각삼각형.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R 다시가 R 돼서 그래서 R 플러스 R 다시와 그 다음에 모르는 L과 알고 있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를 이용해서 또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기다 넣고 이 부분을 여기다 넣는데 앞에 m을 이렇게 곱해야 된다 했죠. 자, m이 마이너스 1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유가 뭐지? 2차가 사라지면 2차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m이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제곱이 다 사라집니다. 그죠? 요거는 넘어가고 공통현의 성질을 봅시다. 공통현의 중점은 자, 공통현이 뭐냐면 이 작은 원에서의 현과 이 큰 원에서의 현이 이렇게 공통으로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거. 그래서 요게 바로 공통현입니다. 자,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2등분 되고 중심에서 이 같은 현의 수선을 내리면 똑같이 2등분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선분과 공통현의 만나는 점 있지, 교점. 교점이 바로 공통현의 그 중점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은 항상 공통현을 뭐한다? 수직 수직 2등분. 2등분한다.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면 일단은 요게 공통현이라 칩시다. 원이 이렇게 겹쳤다 치고 그러면 공통현은 요건데 맞지? 그럼 어떻게 돼요? 반지름 알고 있고 중심에서 요 직선 사이 거리를 알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 그럼 그 길이 몇 배? 2배를 해줘야지 됐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아까 m에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r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거 이용하면 돼요. 됐어요. 네. 유나 됐으면 손 흔들어줘. 유나 자네. 유나 손 흔들어 봐. 자, 그 다음에 3.3.6입니다. 원과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다나야 듣고 있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박의 한 점과 원위의 동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무슨 말이냐면 원위의 동점이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이 있고 자, P에서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의 그 원위의 동점을 구해보라 했는데 얘는 선생님이 항상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된다 했죠. 여기서 A점이 가장 가까운 최소 거리고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항상 중심을 지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P점에서 O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구합니다. 그죠? D에서 반지름 R을 빼면은 이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면은 요게 남죠. 이게 가장 짧은 거리고 최대값은 D에서 R을 더해야지 가장 긴 거리가 나오죠.
D 플러스 R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원위의 동점에서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까지, 자, 원과 만나지 않는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도 역시 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그어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고 D. 죠? 그 다음에 여기도 R이니까 요 길이가 최소 거리니까 D에서 R을 뺀 거고 최대값은 여기 있을 때죠. D에서 R을 더한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두 원 위의 동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럼 뭐 여기서 제일 짧을 때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고 제일 길 때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죠. 맞아요? 그러면 요 거리는 D에서 R 빼고 R 다시 뺀 거리고 이 길이는 D에서 R 다시 더하고 R 또 더하면 되겠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됐지? 네. 그 다음에 아폴로 니우스의 원인데 얘는 요게 M 대 N이죠. 그 다음에 M 대 N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해보면 요거를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사실 안 외워도 돼요.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원에 접하는 두 접선이 직교하는 점, 교점, P의 자취. 요것도 몰라도 돼요. 요것도 안 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